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를 가져왔습니다. 까만 무대에 한 남자가 단상에 오릅니다. 남자는 관객들을 향해서 말을 해요. 오늘 우리는 엘빈 켈비의 생애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지고 온 종이 막 수정을 해요. 오랜 친구? 뭐 이러면서 여긴 좀 비워둘까? 이렇게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말을 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엘빈은 크리스마스 전통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또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또 머뭇거리고 톤을 바꿔서 막 오버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토머스 위버입니다.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진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엘빈의 친구 막 이러다가 이것도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톰은 죽은 친구 엘빈의 송덕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톰과 말을 바꿔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보는데 안 써져요. 톰은 아는 대로 써보자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는데 톰과 엘빈은 이제 7살 때부터 친구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이제 같은 반이어서 친구가 된 케이스인데 톰은 엘빈을 특별한 친구, 아니 특이한 친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엘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엘빈의 아버지가 뭘 했는지, 뭐 엘빈에 대해서 이렇게 써보고 있는데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송덕문이라기보단 그냥 기록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엘빈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엘빈이 되게 좋아하던 영화 장면처럼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살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자살인지 사고인지 자살이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톰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본인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송덕문을 쓰다가도 내가 뭘 놓친 걸까? 내가 놓친 순간이 어디였을까? 엘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너무 잘못했었나? 왜 엘빈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지? 왜 난 모르고 있었지? 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런 톰의 앞에 엘빈이 나타납니다. 귀신이요? 글쎄요. 배경이 이제 바뀌어서 톰의 서재인지 아니면 엘빈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서점인지 책들이 엄청 이렇게 꽂혀있는 그런 공간에서 등장한 엘빈은 톰이 자신의 송덕문을 쓰는 걸 빨리 쓰려고 이렇게 막 재촉을 해요. 그러면서 책장 여기저기에서 막 종이들을 막 가져가서 이 기록을 봐, 이 기억들이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추억들을 들이밀고 톰은 이제 하나둘씩 둘의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둘은 이제 엘빈 아버지 서점에서 자주 놀았고요. 크리스마스에는 둘 다 좋아하는 영화 멋진 인생을 같이 보고 눈 내리는 날에는 그 천사 만드는 거 있잖아요. 곁에서 그 천사를 만드는 전통이 있었어요. 톰은 이제 자기 생일 선물로 조립 비행기나 사달라고 막 이렇게 칭얼거리는데 엘빈이 자기 아버지 서점에서 톰 서유의 모험을 이제 구해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명을 받은 톰은 작가의 꿈을 갖게 되고요. 무럭무럭 자라서 청소년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기 직전이에요. 톰은 이제 엘빈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흙놀이도 이제 그만하고 엄마 유령 이야기도 그만하고 그래서 약간 그 남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 뭐 야한 잡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 좀 봐. 그래서 다른 애들처럼 좀 평범해져. 막 이러면서 이대로 있으면 너 양아치들은 너 같은 애들만 노려. 그래서 내 친구가 되고 싶으면 평범해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도 이게 편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좀 잔소리를 하죠. 근데 엘빈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나비며 애벌레며 이런 걸 막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난 톰이 이렇게 나비를 이렇게 탁 치우거든요. 그러니까 엘빈이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 나비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나비의 날개짓이 뭐 어디에 돌풍을 만든다 그러면서 지금 돌풍이 생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몸이 흔들린다. 그래서 또 딴소리를 막 해요. 그렇게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장면이 지나고 그 뒤에 고등학교 생활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만큼 친하지는 않았겠죠. 엘빈은 계속 그렇게 뭐 좀 애 같은 상태로 있고 톰은 좀 어른의 세계를 살짝 엿본 상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은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톰이 대학을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면서 둘의 사이가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엘빈은 고향에 남아서 아버지의 서점을 돕고요. 톰은 엘빈이 해준 그 나비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서 첫 소설 나비를 써요. 그 후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유명한 작가가 됐고 성공한 작가가 됐고 뭐 연애도 하고 글도 쓰면서 점점 바빠지고요.
그리고 엘빈한테 뭔가 결정적인 실수도 여러 번 하고 그러면서 엘빈하고는 뭐 거의 많이 멀어진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톰이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저런. 네,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앨런 웨이크랑 친구가 돼야 되고. 네, 작가들의 가장 무서운 병, 슬럼프. 네, 초반 스토리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스토리는 좀 뒤에서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의 앞부분 줄거리고요. 네, 팬들은 너무 기니까 스옴마나 솜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앞글자만 따서. 네. 그래서 극본의 브라이언 힐, 작사 작곡의 닐 바트랑으로 2006년 캐나다에서 처음 조연이 되었고 2009년에는 브로드웨이에 작품을 올리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오디 컴퍼니가 제작을 맡았고요. 신춘수 연출로 2010년에 조연이 됐어요. 그 뒤로 거의 뭐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꾸준히 공연이 되고 있고 2020년에는 10주년 공연까지 있었습니다. 극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톰이 죽은 친구의 송덕문을 쓰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나타난 그 친구 엘빈과 함께 둘의 추억,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엘빈은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유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톰이 생각하는 자기 상상 속의 그런 엘빈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끝까지 안 네, 밝혀져요? 그래서 극은 딱 두 배우만 등장을 해요. 톰과 엘빈의 2인극이고 배경도 무대 세트도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서점인지 서재인지 헌책방인지 모르는 그런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오리지널도 비슷하긴 한데 오리지널 좀 정돈된 서점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무대가 좀 더 훨씬 크고 근데 한국에서는 좀 더 작은 헌책방 같은 느낌 좀 지저분한 하지만 약간 코지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좀 더 아름답고 서정적인 이야기랑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 음악은 피아노, 첼로, 클라리넷 이렇게 3인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원작에서 9인 오케스트라로 작업을 했다가 2인극에는 이게 너무 과하다 싶어가지고 좀 편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피아노로는 멜로디를, 첼로로는 감정을, 클라리넷으로는 생기를 부여했다 이렇게 음악 감독이 말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번에 보고 악기가 3개밖에 안 쓰였어 라고 이제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운드가 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봤었고 너무 딱 그게 맞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한 구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에 진짜 좋아하는 넘버가 2곡이 있는데 이걸 진짜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저작권 때문에 걸리고 그리고 또 뮤지컬 곡들이 좀 애매한 게 그게 포함된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만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 곡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등이 밀었을 때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봤을 때 뭐지? 너무 감정 과잉이고 왜 저러지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들려드릴 수가 없고 그래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나비라는 곡입니다. 아까 톰이 첫 번째 소설이 나비라고 했잖아요. 이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가 그렇게 막 대극장 극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막 폭발하는 가창력을 선보이는 그런 노래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개중에 이 노래가 좀 지르는 그런 곡이고 되게 가사가 예뻐요. 그래서 그 나비효과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화자가 나비인데 작은 나비가 이제 동경하던 바람에게 묻습니다. 바람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 바람이 나는 공기의 흐름일 뿐이고 그 흐름은 너로부터 시작된다. 너의 날개짓으로 세상이 변한다. 이런 되게 동화적인 그런 노래인데 남성 솔로곡인데 이 동화적인 내용을 좀 벅차오르게 후반부에 이렇게 가창력도 뽐낼 수 있으면서 벅차오르게 이렇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가끔 갈라 콘서트나 오디션에서도 종종 소개되는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뮤지컬 조금 보셨으면 그런 관련 프로들 보셨으면 이제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노래고 은근히
노래 못하는 사람이 부르면 되게 찐맛 없고 뭐지 싶은 그런 감정적인 그런 폭발력도 필요하고 노래 가창력도 필요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가창력, 연기력 이런 게 다 네. 필요한 네, 노래구나. 뮤지컬 곡이 진짜 연기력이 없으면 가창력으로만 안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그럴 것 뭐라지? 같아. 찐맛 없는 찐맛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카이님 버전 좋아합니다. 하이님이 했었어요. 네. 뭐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가희님이? 카이님은 톰. 톰을 톰의 했으니까 노래. 이 노래를 아, 불렀겠지. 맞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를 본 사람이면 다들 좋아할 이제 마지막 노래곡인데요. 이제 This Is It하고 이어지는 Angels in the Snow인데 그게 마지막 부분의 곡이에요. 그게 핵심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는 곡인데 이제 모든 회상을 다 끝났어요, 둘은. 그리고 엘빈이 이제 톰에게 This Is It을 불러줍니다. 그게 다야. 우리가 이 여행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답은 결국 하나다. 알 수 없다. 근데 톰은 되게 궁금해했었잖아요. 자기가 놓친 부분이 어디고 엘빈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사고인지 뭐 선택인지 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근데 알 수 없다. 너는 뭔가 정답을 바랬겠지만 이게 다다. 뭐 흘러간 틈새에 놓친 순간 속에 커다란 비밀이 있지 않다. 이러면서 이게 전부지만 아름답지 않냐. 우리의 9살 추억도 사춘기의 추억도 우리는 모두 소중히 간직하고 있고. 나 울컥하는데. 그런 것 같아, 지금. 아니 가사가 엄청 좋네. 맞아. 저 맨날 울어요. 몇 번 보셨어요?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어요? 언제 아니 근데 봤어요? 한 번 봤는데 이 노래가 그 인터넷에 있거든요. 네. 볼 때마다 울어요. 근데 되게 재미없지 눈에 눈물이 무슨 얘기인지 그렁그렁해. 알 것 같아. 어떤 그렇게 울컥하시다니. 아 진짜 좋아하는 울컥하지 노래시구나. 않습니까? 네, 가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음. 아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초롱님이 2인극을 보신 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뮤지컬을 제가 스스로 찾아본 게 어. 없고 친구가 데려가서 본 거밖에 없어서 더 작은 소극장인 거죠. 그럼. 그렇죠. 소극장 뮤지컬이죠. 이렇게 2명 나오는 뮤지컬 한번 보고 싶네요. 소극장 뮤지컬 좋습니다. 좀 더 대극장에서 엄청 큰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큰 줄기를 따라가는 사건들보다는 좀 감정을 건드리는 극들이 좀 많고 네. 그리고 일단 가깝잖아요. 그래서 좀 맞아요. 배우들의 연기를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죠. 네, 저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고영빈, 이석준 캐스팅으로 봤는데 저도 되게 옛날에 본 극이긴 해요. 2015년인가? 그때 봤던 것 같은데 꽤 오랫동안 무대에 올랐던 작품이어서 거쳐간 배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두 배우가 좀 정석적인 엘빈과 톰을 연기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 두 분이 노래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요. 뮤지컬 배우인데. 네, 뮤지컬 배우도 노래를 다 잘하진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그때 보러 갈 때도 두 분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분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원체 연기들을 잘하셔가지고 그때도 되게 펑펑 울다가 나가고 그리고 저는 일단 갔다 오고 나면은 그 뒤부터 이제 막 그 자료들을 찾고 노래 계속 듣고 뭐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니까 뭐 노래들 계속 듣고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좋고 그러는데 이 작품은 뭔가 좀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이제 가까이 와닿을 만한 가사더라고요. 네. 20대 때 알 수 없어. 작곡님 왜 그랬죠? 알 나이가 됐다는 네, 그래서 아까 그 노래 끝으로 이제 톰은 엘빈의 송덕문을 완성을 하고요. 그 DCCC 끝난 후에 이제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잖아요. 송덕문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빈이 톰에 이건 뭐야? 하고 있는데 그 쓰다만 글을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엔젤스 인 더 스노우로 둘이 전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영화 보고 이제 눈 속에서 이렇게 천사를 만드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쓰다가 막혔었는데 엘빈이 이거 뭐야 하면서 쓰다 만 거야 이렇게 하다가 톰이 어느 순간 영감을 받고 결국 둘의 추억으로 이제 송덕문을 완성을 시키고 그 뒷부분이 되게 뻔하면서도 이제까지 막 엘빈이 여기서 종이 꺼내오고 저기서 꺼내오고 톰이 이렇게 쓰다가 버리고 이런 종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종이 모델이 이렇게 확 날리거든요. 네. 이렇게 확 날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약간 눈처럼 그래서 되게 아름답게 엔딩을 마무리하고 이제 톰은 엘빈의 송덕문을 마무리를 합니다.
배경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네, 서점 세트는 이미지. 똑같아요. 네. 어. 그래서 물론 그게 뭐 그 둘의 이야기에선 계곡 앞이 될 수도 있고 톰의 뉴욕 집일 수도 있고 엘빈의 서점일 수도 있는데 일단 세트는 똑같이 그런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런 약간 책이 난잡한 잔뜩 쌓여 네, 책이 잔뜩 쌓여 있는 그런 배경에서 되고 있고요. 되게 따뜻한 뮤지컬이고 네, 많이들 힐링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갖고 있었던 뭐 유년기의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헤어진 인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고요. 배우들과 연출도 이 극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느끼고 배우들한테 되게 극이 위로가 됐다라는 감사 편지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놓쳐버린 인연이나 놓아버린 인연에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충분히 서로에게 영향을 줬고 그런 추억들을 우리 안에 잘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작품인데 계속 그 순간들을 되짚고 계속 뭐가 되새김질하면서 문제였을까 이러면서 상처를 주지 후회하고 말자 뭐 막 이런 그러잖아요 거죠. 스스로. 네, 그걸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따뜻한 뮤지컬이고 겨울 되면 생각나는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작품에서 세심했던 부분이 작품 속에서 그 영화 멋진 인생이나 톰 서여의 모험 같은 구체적인 작품들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입학하면서 둘이 처음 친해지게 된 계기가 처음 할로윈 파티 때 톰이 그 고전 영화 멋진 인생에 나오는 클라렌스 천사 복장을 하고 나오는데 엘빈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아무도 못 맞추는데 엘빈이 그걸 딱 맞추고 엘빈도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 코스프레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천사님 인사하세요. 엘빈 어머니가 팬이시래요. 뭐 이런 식으로 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친해졌는데 이 작품에서 처음 알게 된 그 영화인데 1946년 영화래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영화고 한 사람이 이제 뭔가 계속 실패가 되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다리 위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을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마침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판타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만약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를 뭐 보여주는 영화인가 봐요. 극 중에서 톰이 자신한테 계속 영감을 줬던 건 엘빈이었었구나를 깨닫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신의 재능으로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면서 글도 막 이렇게 잘 쓰고 잘 팔린 작가가 된 줄 알았었는데 이게 오래된 친구가 계속 자기한테 그런 작업적인 영감을 이렇게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작자가 사실 이 작품은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모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 톰 서여의 모험은 톰 서여의 모험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톰하고 허클베리 핀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얼핏 날랑말랑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두 사람이 자기들이 장례식에 몰래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모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Story of My Life에서는 그 두 사람이 아까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던 그 선생님 장례식에 참여를 해요. 네,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죽으면 좋은 얘기만 해주네? 라고 하면서 그게 송덕문이라는 거야 라고 했더니 엘빈이 그럼 네가 내 거 써줄래? 난 네 거 써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귀엽다. 그러니까 톰이 그게 가능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먼저 죽을 텐데. 그래서 그럼 남은 사람이 하자 약속하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톰이 쓰러 온 거구나. 겁니다. 좀 멀어진 사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톰이 송덕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례식 참여 장면도 있고 그 영화 멋진 인생에서 클라렌스 천사가 톰 서여 모형물을 갖고 다닌대요. 진짜요? 네, 왜 천사가 그걸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최애의 책인가 보지. 네, 그래서 톰 서여 모험과
멋진 인생과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신기하다. 고려하면서 그 세계관이 작품들을 이어졌어. 가져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섬세한 원작자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아니 지금까지 놀고 놀아서 했던 어떤 것들보다 되게 따뜻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해서 좀 더 겨울 맞아. 이렇게 추웠을 때 엄청 사실, 네, 크리스마스 때 맞습니다. 들으면 이 되게 좋을 것 날씨가 아니야. 같은 얘기라서 여러분 이거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더 들으세요. 네, 그리고 2011년, 2015년 프레스콜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멜론 같은 곳에 음원도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 궁금하신 분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말에 또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아트센터에서 11월 30일부터 2024년 2월 18일까지 공연이 잡혔어요. 딱 겨울 네, 딱 보고 싶다. 진짜 이건 겨울에 보는 극인데 제가 여름에 들고 왔네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예매할 수 있게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네, 근데 아직 캐스팅이 안 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월 중순인데 아직도 왜 캐스팅이 안 떴는지는 조금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하는 좋은 뮤지컬입니다. 지금쯤이 어정쩡해진 인연이나 끊긴 인연 그렇죠. 한때 엄청 친했는데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된 친구들 뭐 그런 거 생각이 좀 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말보다 네. 울지 마. 양신이 저랑 같이 보러 가요. 이번에 하는 계속 거. 울컥울컥 하고 있어. 저랑 같이 가서 막 울다 옵시다.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울었거든요. 그래서 쓰면서 이렇게 많이 울었으니까 파티할 땐 안 울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주룩주룩. 아니 점점 양신이 이거 완전 거의 버튼 같은 거 저는 근데 정말. 좀 쉬워요. 쉬운 여자예요. 울리기 쉬운 울어라 하면 울고 화내라 하면 화내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뭔가 다이렉트네다. 네네. 사실 나는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녹음이 네. 셋 다 막 살인사건 맞아, 발생하고 맞아. 내가 이제 1박 따로 했던 것도 되게 어둑어둑한 거였잖아요. 오늘 한 거야. 그래서 뭔가 또 살인사건이 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 엄청나게 따뜻하고 네, 훈훈한 따뜻하고. 이야기. 되게 훈훈해졌어. 되게. 일단 제목이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이 그러네. 제목에서부터 뭐. 그 제목을 들었을 때부터 뭐 브라보 마이 라이프나 막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면서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